한국어 한 조각. 한국어 한 조각? 한국어 한 조각!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은 요즘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으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짜증나고 우울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럼 그런 감정이 들 때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감정을 표현을 하는 편인가요? 저는 직접 감정을 표현하는 편이에요. 만약 친구에게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화가 나면 친구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요. 바로바로. 선생님은요? 저는 잘 표현하지 않아요. 오, 화가 나거나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표현하지 않고 그냥 혼자 해결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래도 정말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좀 표현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음. 그런데 표현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감정과 감정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로라와 민수가 이야기를 해요. 어떤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또 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들어봅시다. 요즘 회사 동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왜요? 사무실에서 제 물건들을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것처럼 사용해요. 더 짜증나는 것은 쓰고 나면 제자리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말해 봤어요? 한번 얘기하기는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저를 더 화나게 할 뿐이에요. 그래도 혼자 이렇게 화내고 있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가볍게 얘기했는데 진지하게 다시 얘기해봐야겠네요. 네, 대화를 들어봤는데요. 로라가 요즘 기분이 어떻다고 했죠? 회사 동료 때문에 힘들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힘든 것에 대해서 동료에게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 문장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로라가 말합니다. 요즘 회사 동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로라 씨가 요즘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에 부정적인 나쁜 이유를 말할 때는 명사 때문에를 사용합니다. 동료와 문제가 있어서 동료가 잘못을 해서 힘든 이유가 동료에게 있어요. 그때 동료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이유를 말할 때 때문에 이야기하네요. 네, 그래서 민수가 물어봐요. 왜요? 동료 때문에 왜 힘든지에 대해 이유를 물어보네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로라가 왜 힘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실에서 제 물건들을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것처럼 사용해요. 더 짜증나는 것은 쓰고 나면 제자리에 두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저 이것 좀 빌려도 될까요? 사용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리고 네, 사용하세요. 쓰세요. 이렇게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런데 로라 씨의 동료는 로라 씨의 물건을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물건과 똑같이 사용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더 짜증이 나는 건 쓰고 나서 물건이 있던 자리에 놓지 않는다고 하네요. 너무 짜증나겠는데요. 제자리에는 그 물건이 원래 있던 자리, 제자리인데요. 당연히 쓰고 나서 제자리에 갖다 놔야죠. 그쵸.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해봤어요? 물건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제자리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봤어요? 물어봅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요.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 간접화법을 사용하는데요. 지 마세요를 지 말라고 하다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봤어요. 이렇게. 네, 로라가 이야기를 해요. 한 번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저를 더 화나게 할 뿐이에요. 로라가 동료에게 이야기했군요. 네.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소용이 없다. 무슨 뜻이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도 결과는 똑같아. 바뀌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동료의 물건을 쓰는 것은 문제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태도, 모습 때문에 로라 씨가 더 화가 난다고 해요. 그런 태도가 로라 씨를 화나게 했어요. 여기서 오늘 문법, 개하다가 나옵니다. 동사, 형용사, 개하다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행동을 시키거나 또는 어떤 감정을 생기도록 할 때 씁니다. 로라 씨 동료가 이 일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 행동 때문에 로라 씨가 화가 났습니다. 동료의 행동이 로라 씨를 화나게 해요.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면 기뻐요. 기쁜 감정이 생겨요. 제 친구는 항상 저를 기쁘게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또 엄마가 아이에게 공부해 라고 시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공부를 하게 해요. 어떤 행동을 시킬 때에도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개하다는 개 만들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은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요. 음악은 마음을 편하게 해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런 행동이 화가 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가 저를 화나게 할 뿐이에요. 라고 하면서 을 뿐이다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을 뿐이다는 이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것만 있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매우 그렇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태도가 아주 화만 난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민수가 조언을 해요. 그래도 혼자 이렇게 화내고 있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로라 씨는 이 일에 대해 혼자 화를 내고 있는데요. 민수는 동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네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할 때는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해요. 아주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합니다. 로라 씨가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는 가볍게 얘기했는데 진지하게 다시 얘기해 봐야겠네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는 가볍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로라 씨가 동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불편했겠죠? 네, 그래서 그냥 좋게 간단하게 그냥 큰 문제 아닌 것처럼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진지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장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분위기를 좀 잡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것 같네요. 하기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일 텐데 잘 이야기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오늘 배운 문법 개하다와 감정 표현 잘 생각하면서 다시 들어볼까요? 요즘 회사 동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왜요? 사무실에서 제 물건들을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것처럼 사용해요. 더 짜증나는 것은 쓰고 나면 제자리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말해봤어요? 한번 얘기하기는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저를 더 화나게 할 뿐이에요. 그래도 혼자 이렇게 화내고 있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가볍게 얘기했는데 진지하게 다시 얘기해봐야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감정과 감정 표현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시키거나 감정이 생기도록 하는 개하다 표현까지 공부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뭐가 선생님을 기쁘게 하나요? 한국어 한 조각을 열심히 보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를 아주 기쁘게 해요. 선생님은 뭐예요? 저는 휴일, 음. 주말과 같은 여가 시간이 저를 아주 기쁘게 합니다. 맞아요. 저를 쉬게 하죠. 쉬게 만들죠. 그렇군요.
얼른 쉬셔야겠어요. 이거 빨리 끝내고.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달아주는 댓글도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여기서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일 모두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